우리는 꿈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도 결국 긴 잠으로 끝을 맺는다. 셰익스피어, 템페스트. 사춘기가 시작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면서 자기 인식과 자의식이 커지던 12살 때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22살 때 그 일기가 너무 창피해서 다 버렸는데 지금은 너무도 후회한다. 일기가 남아있었다면 미숙한 아이였던 과거의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대체로 과거의 기억은 몇 가지 사실을 토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일기로서 내 삶의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 요즘도 거의 매일 일기를 쓰고 있지만 다시 읽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영혼은 시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다. 우주학자들은 시간을 정말로 멈출 수 있다고 얘기한다. 블랙홀의 외연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말이다.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굳게 다짐했다.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울하게 지낸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현재 내 삶을 최대한 누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연이은 절망과 불안의 파도가 덮쳐도 나는 다시 일어섰지만 항상 또 다른 파도가 다가왔다. 내가 자기 연민에 너무 깊이 빠질 때면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지 자문해 보았다. 대답은 언제나 같다.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 외부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만 노력하여 이 방법을 썼고 그럴 때마다 도움이 되었다.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의 작곡가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이 위로가 되었다.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 지금은 언젠가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일이고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이렇게 투지에 넘치는 말과 순리론자의 허세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 않길 간절히 바랐다. 인간은 진화를 거듭하며 장소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죽음은 엄청나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인간이 자신의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삶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젊은 나이가 지나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노년이 되었는데도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노년에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모든 사람은 언제가 되었든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생의 한 부분임을 너무도 잘 안다. 70대에 가까워졌을 때부터 내 몸의 유통기한이 지나버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50대 초반부터 정기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가끔 짧은 거리만 달리곤 했는데 딸들이 그렇게 가끔 달리는 것은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기에 처음에는 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이상 달리기 시작했다. 70세에 가까워지자 운동을 덜하기 위해 변명거리를 계속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시 젊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과거의 내가 얼마나 감정이 휘둘리고 스스로에 대해 무지했었는지를 되돌아보면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 그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장기적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나는 충동적이고 무뚝뚝했으며 경솔했고 그래서 남들에게 망신당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어느 정도는 신경과학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자제력, 사회적 민감성, 미래에 대한 계획은 모두 뇌의 전두엽에서 나오는데 전두엽은 뇌에서 축삭돌기가 보호되는 수초화가 일어나는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이 과정은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완성된다. 10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일부러 불합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인 측면상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기는 다양한 문제 중에 잘못되었거나
부자연스러운 증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증상들이 오히려 건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단지 신체가 쇠약해지고 생명이 소멸되고 있을 뿐이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는 달라진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상황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렵 채진민, 피라항족처럼 현재를 최대한 누리고 현재를 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노년에 접어들며 더 행복해진다고 한다. 아마도 더 이상 고군분투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질병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주어진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누군들 그렇겠는가? 당연한 말이겠지만 노쇠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아직도 내가 수조기의 세포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매우 힘들다. 눈은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특정한 파장에 반응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중 일부만 볼 수 있게 진화했다. 곤충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다른 파장을 본다. 벌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편광을 보기 때문에 8km까지 멀리 날아가도 벌집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 내가 죽은 후에 벌이나 보상을 받는다거나 세상을 떠도는 불행한 유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과 감정은 물리적 현상이라는 신경과학의 메시를 받아들이고 나면 사후세계는 있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내가 죽으면 나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천국의 잔치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물질이 되기 위해 재배열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존재하게 된다. 피라미드, 예배당, 뮤비에서처럼 말이다. 심지어 이것들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도대체 왜 나이를 먹고 죽음에 가까워져서야 나 자신과 과거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걸까? 자식은 부모가 바다에 띄운 작은 배와 같다. 세계를 항해하다가 마침내 처음 출발했던 항구로 돌아오지만 그때는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다. 물리학자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등하게 실제한다는 블록타임에 대해 얘기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곳이 이 행성의 수많은 장소 중 한 곳인 것처럼 현재는 한 장소이고 과거와 미래도 그저 다른 장소일 뿐이다. 죽음에 가까워진 지금 사진 속 어린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니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결합된 블록타임에 살고 있음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헨리 마시 저자의 죽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책이었어요. 신경외과 의사였던 저자가 환자가 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책인데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지만 매일 그걸 생각하고 살진 않잖아요. 노년이 되었을 때도 죽음이라는 거에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다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 엄청나게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몸만 바뀐 것 같다고. 그래서 나이가 같아도 스스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각자 건강 상태도 다 다르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고 조급해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데드라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속도가 다른 것처럼요. 저자의 글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 중에 5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댓글에 신청 방법을 적어 놓을게요. 이 책 읽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에 나오는 말이 생각났어요. 1만 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힘이 있는 동안 선을 행하라. 요즘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을 보는데 이거 보려고 가입했어요. 사람의 선함이라는 게 엄청난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장면에 맞는 음악도 진짜 너무 좋아서 찾아보니까 옛날에 삐삐롱 스타킹 밴드 멤버셨던 달파라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음악의 힘도 굉장하다.
또 음악 얘기하니까 예전에 YB 밴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윤도현 씨가 끝까지 가는 건 선함인 것 같다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한 말이랑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꿈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도 결국 긴 잠으로 끝을 맺는다. 살아있는 동안 다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